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먹방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옥탑방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왔네. 미제 사건 범인 좀 지목해 주세요. 예, 범인 한 명 지목했다가 협박 전화 받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참나. 옥탑방님, 어, 채널 좀 보셨나 보네요. 미제 사건 분석하는 거.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은 제가 분석을 했어요.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이제 제가 할 예정이고요. 제가 뭐 좀 외국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바빠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뭐 음악도 좀 켜고 그래야 되나?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은 그 내용 보시면 가족 중에 한 명 이렇게 좀 지목을 했거든요, 제가. 물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컴퓨터로 칠 수도 있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정황이. 어쨌든 뭐 주관적인 거니까 뭐 구속되실 필요는 없고. 그 전주 이은희 양 사건. 그거 가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인가? 뭐 거기에서, 제 얘기가 올라왔다고 하대요. 정인성,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살 빠졌다고? 빈스님, 감사합니다. 배를 안 보여드렸구나, 제가. 예,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거는 이제 썰이 있는데, 이 머리가 다쳤잖아요, 아이들이. 개구리 소년은 제가 이제 좀 그걸 분석을 할 건데, 음, 그 마을에 살던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남자가 있어요. 그 뭐 무슨 병이 있었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갔다라고 해요. 그 썰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군인이 범인이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설이에요. 사실 군인이 범인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 주변에 살던 조금 뭐 문제가 있었던 그 남자가 있어요. 어머니랑 살고 있던.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오픈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7살짜리 아들이 걔가 아이디가 뭐지? 탐정 방송이니까 뭐 사건 이야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뭐 영상을 거의 못 올렸어요. 한두 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외국도 갔다 왔고, 수배자를 찾으러 채권 채무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또 논문을 썼죠. 동국대학교 탐정, 국내 최초 석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실 때 제 오른쪽에 그 뒤에 뭐 이렇게 까만 책들이 쫙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 또 들어가요. 이번에 국내 최초 살강된 탐정, 우리나라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이제 곧 될 것으로 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가 됐죠. 거의 이번에. 그 전에는 이제 공수처가 어, 됐고, 공수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탐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경제협력기구, OECD 36개국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36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탐정들이 다 활동을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전부 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탐정이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제화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회에 계류된 거는 뭐 17년, 16년 돼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제화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탐정 관련 논문이 나와 있었었는데 그동안 탐정 석사 전공자가 논문을 낸 건 이제 국내 1호예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탐정제가 도입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이 탐정 활동을 해도 된다 또는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아예 이제 법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정제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탐정 회사들, 탐정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뭐 탐정들이 하는 일은 민사 형사 사건에 관련된 사실 확인 조사, 의뢰를 받아서 사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제 사건을 방송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 미제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실종자, 수배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업무도 탐정들의 업무 영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앞서갑니다, 제가. 미제 사건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의뢰도 많이 받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사 형사상의 이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그런 조사 활동을 합니다. 현행법에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제가 바쁜 와중에 이제 하루 시간을 좀 내서 이제 사건을 좀 분석을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실시간 한번 켜봤습니다. 전에 한 20명, 30명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실시간을 한번 했을 때 이게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한번 하고 하여튼 뭐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건 의뢰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장 반응이 좋은 부분이 이 미제 사건 분석하고 현재 이제 강력 사건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모티콘 올리고 있는 게 이제 제 아들인 것 같아요. 라면 먹고 싶어. 이거는 라면 먹어라. 먹고 싶으면. 야, 근데 유튜브 삼촌이 서울 가서 많이 사줄게. 그래.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인성이. 야, 근데 이게 너무, 이 인생이 이렇게 바빠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빠요. 캬캬캬캬.
구독자가 2,882명입니다. 제가 많이 늘었죠?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반응이 좋은 거,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거는 사건 분석인데, 오늘 사건 분석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너무 오래 인사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실시간을 다짜고짜로 한번 켜봤습니다. 빈스님은 저 아시는 분인가요? 살 빠졌다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오늘 사건 하나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유튜브가 요즘에 그 뭐 조폭들도 유튜버 하고 네?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형사들도 유튜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 한 분 있던데. 우리나라 이제 탐정제가 도입되면 많은 이제 멋진 탐정들이 저처럼 방송을 하겠죠. 실제 사건들도 이야기하고 뭐 현장에 잠복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 좀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뢰인 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보를 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못해요. 김정호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장비를 뭐 여러 개를 좀 쓰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나? 요거 여기 뭘까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서 화제가 된 견해가 궁금합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끈으로 묶고 끈을 매듭하는 방식. 그 범인은 현수막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가끔 이제 협박 전화가 가끔 와가지고 대포폰으로 협박 전화해요 저한테 영상 내리라고. 근데 대부분 안 내리죠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자, 요거 아까 지금 말씀드려 놓았는데 요거 이제 이게 요거를 제가 이제 계획 없이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이게 볼펜이거든요. 볼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똑같은 볼펜이죠. 보이시나요? 이게 볼펜이거든요. 볼펜인데 이건 이제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볼펜인데 이거 탐정 장비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쫙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딱 빼가지고 보면은 볼펜이 분해가 되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녹음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 업무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거기서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조만한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조만한 구멍.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돌리면 구멍이 살짝 나와요. 돌리면 닫히고 열리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뭐 시중에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길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똑깍똑깍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점으로 돼 있는 부분으로 하면 얘가 대기 상태에서 소리를 감지했을 때 녹음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걸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계속해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16시간 정도까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큰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볼펜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다 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써집니다. 심도 가로도 써요. 실제로 제가 볼펜으로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영상 하면서 방송하면서
들고 있었어요. 들고서 이렇게 쓰다가 아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다.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아무데나 이제 녹음을 하면 안 되죠. 이전 영상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 네,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현재 법안 계류 중인 탐정법은 실효성이 떨어질까요? 떨어지니까 17년 동안 안 됐겠죠. 법안 통과가. 그래서 일본처럼 관리감독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공인화 면허제로 가면 이 기존의 회색 지대의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시장의 이중 시장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으로 가야 됩니다. 이름이 왜 엽기토끼 사건이 됐어요? 이 사건 모르시나요?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납치돼서 여기 이제 우리 아들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잔인한 얘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납치돼가지고 나쁜 짓을 당할 뻔했어요. 어떤 여자가. 근데 어, 가까스로 탈출을 했답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될 뻔한 여자. 그래서 잠깐 숨었는데 탈출하는 과정에 잠깐 숨었는데 그 집 2층 계단 위쪽에 신발장 같은 게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2층 주택인데 근데 거기에 어, 음, 신발장 옆에 딱 숨어 있었는데 잠깐 그 옆에 옛날에 엽기 토끼 이 동그란 토끼 같은 스티커에 있어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마시마로라고 그게 붙어 있었대요. 그게 유력한 단서가 됐던 거죠. 이 사건은 제가 또 분석을 해놨으니까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탐정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김정훈 님도 구독자신가요?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시고. 제가 외국을 며칠 전에 갔다 와서 택시를 탔는데 몇 살이냐니까 32살이래요, 기사가. 그래서 저는 40살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구나. 그죠? 예. 제 실시간을 뭐 지금까지 한 번 해봤고요. 근데 제가 4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 엄청, 예, 감사합니다. 옥탑방님. 젊어 보인다고 저보고, You look younger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얼굴이 옛날에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애를 셋을 키우고, 좀 약간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세 보여요. 뭐 매서워 보이고. 인상이 좀 바뀌더라고요, 자꾸. 근데 사실은 소심한 A형입니다. 제 채널이 나이대가 한 40대 되시던데, 보통? 우리 옥탑방님, 김정호님, 40대이신가요? 3, 40대 되시겠네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원래. 저처럼 이제 중년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한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탐정제를 올바르게 도입을 시켜야겠다. 좀 알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부족하지만 미제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항상 제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빠서 항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탐정님, 방송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머머, 누구시죠? 옛날에 1990년대 후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었어요. 금융실명제는 뭐냐면 통장 개설은 무조건 지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도 댓글 실명제를 하면 어떨까? 그럼 별로 재미없겠죠, 그죠?
악플 같은 거 잘 못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이디를 볼 때는 여자분인 것 같고요, 그죠? 전에 실시간 할 때도 제가 막 분석을 했어요. 아이디하고 말하는 어투 보고, 아, 이 사람은 40대 후반의 여자고 기혼했을 것이다. 되게 많이 맞췄거든요.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업상 갑자기 또 이 어머머님은 어떤 분일까? 예, 막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띄어쓰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닐 것 같은데, 탐정님 방송 정말 기다렸습니다. 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띄어쓰기를 꼭 하시거든요. 신정동, 노들길. 노들길도 제가 했어요. 신정동 사건, 노들길 사건 했습니다. 명쾌한 분석을 지금 하라고요? 근데 영상을 올린 걸 기억을 잘 못해, 제가. 예, 여자 맞습니다. 일단 맞췄어, 그죠? 성별을 맞췄고. 띄어쓰기를 다시 하시나요? 신정동 노들길 명쾌한 띄고 분석 띄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젊으신 분은 아닌데 어머어머 분이 그런다 하셨을 것 같고 40대 초반이시죠? 저는 엄청 젊어요. 옥탑방님은 젊어 보입니다. 옥탑방에 사실 것 같아요. 자취생활 하시고. 남자분이신가요? 옥탑방님? 로그 기록과 새로운 기록들이 나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에 로그 기록과 새로운 기록들이 나와서 믿을 건 탐정님 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못 봤어요. 예, 이윤희 사건도 못 봤고, 계속. 그래서, 예, 자주 좀 방송해 주세요. 왜 안 하냐면요. 제가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바빴어요, 진짜. 이름만 옥탑방의 남자예요. 맞췄잖아요, 옥탑방님 남자. 그죠? 어머머니 완전 팬입니다. 완전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석사 학위를 봤거든요. 탐정 전공. 국내 최초 탐정, 법무 전공이죠, 정확히. 돈 되는 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되죠.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일단 의뢰인이 급해요, 되게. 의뢰인 사정이. 그렇다 뭐 직원들이나 우리 요원들한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외국도 갔다 오고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논문 때문에 사실 되게 바빴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이제 자랑 삼아서 가문에 한 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정색 쫙 있잖아요. 네. 이게 국내 최초 석사 논문입니다.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가 제가 뭐 2,800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000분, 10,000분 뭐 이렇게 올라가면 유튜브에서도 돈이 많이 되겠죠, 나중에. 그쵸? 그러면 유튜브를 하면서 사건을 안 받을 것이냐? 그래도 사건을 받아야 돼요. 의뢰인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됐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편집도 좀 하고 뭐 그러면 좋은데, 아, 이번에,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좀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10몇 초 되던데? 왜 영상 앞에 따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방송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채널에 보면 최근 영상 업로드 된 거, 그거 올라오거든요. 아,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정동 사건, 노들길 사건. 대표님 논문을 못 읽어서 아직 제 논문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네 거 쓰시고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항상 기다려요. 반가. 정수진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완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예,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통과되고 공수처 통과되고 한 것도 한 3, 4일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뉴스도 못 보고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건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논문.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 방송했습니다. 이거 제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작년에 했어요. 범인은 군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군인. 왜냐면 그 일대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지. 물론 이제 누수가 됐을 수도 있지만 위수 지역을 막 벗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인 어떤 조사 대상자에서 제한적인 위치에 있는 군인, 그리고 간부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군인. 신정동 사건.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게 나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이은희 사건도 전주 그 이은희 양 수의학과, 예, 이은희 씨 사건도 탐정님 방송이 제일 추리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카페에 누가 제 글을 올렸대요. 올려서 제가 교수나 조교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송을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약간의 칭찬 카톡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범인이 잡힌 건 아니니까. 그리고 증거가 뭐 김성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다라고 판결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누구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라고 꼭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얘기가 재밌어요, 그죠? 미제 사건. 포천하고 지금 너들끼리 같은 범인이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야가 진짜 그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공포 영화도 사실 못 보거든요. 근데 이 탐정을 사랑하다 보니까 유죄 사건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독은 되죠. 중독은 되고. 이게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해요. 이칼 맞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찌르는 새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막 가해자로 갔다가 피해자로 갔다가 목격자로 갔다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 제 영상에서 옛날에 보면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어, 보이지 않는 신한테 막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혼한테도 단서를 찾고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대본을 보고 하진 않거든요. 보통 미제 사건 분석을 할 때 앞에다가 이제 지금도 여기는 제 핸드폰을 올려놓은 거고 요 바로 앞에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크게. 근데 펼쳐놓고 찾아보고 한 네다섯 가지를 찾아봐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구글에 나와 있는 위키 걸 많이 보는데 그걸 쭉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뭐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또 대본을 써서 해보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분이 한 번 이렇게 오셔야지 예, 그런 영향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탐정님, 방송님, 방송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탐정님, 방송님, 방송만 제가 논문을 이번에 쓰고 나서 보니까요. 띄어쓰기나 이런 오탈자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40대인데
40대인데 이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어, 이 나이에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제가 논문을 써봤겠습니까? 뭐 책을 많이 뭐 써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아주 그냥 막 미치겠더라고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30년이 지나서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건에 대한 뭐 수사 열람건이 없잖아요. 담당 경찰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뭐 언론이나 그런 오피니언들을 다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좀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이런 것들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합니다. 좀 관련성이 좀 짙은 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과 좀 연계를 좀 시켜 나가 보는 거죠. 유튜브에 김원 TV가 있습니다. 김원 TV보다 훨씬 재미나는데 제가요? 감사합니다. 거기는 엄청 큰 채널 아닌가요? 젊으신 분이고 국회의원이 돼서 직접 탐정방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긴장도 하고 선의의 경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보통 형사사건 관련된 거를 많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탐정제가 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 배우자 외도, 불륜 이런 부분들의 증거 수집, 이 부분 시장의 형성이 좀 많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신부름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흥신소가. 근데 사실 탐정은 민사, 형사, 뭐 수배자 잡기, 경찰과의 공조 이런 여러 가지 파생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보험 사기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탐정은 보험 사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욕 많이 먹어야 되잖아. 예, 그 사건도 못 진행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면 될라나? 그죠? 김원 TV보다 훨씬 재미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동주님. 김원, 거기는 젊고 잘생겼잖아요. 네, 정치하지 마시고 방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이 방송의 매력이 엄청나요. 약간의 관종기도 있는 거고, 제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 체중이 마이너스 20kg였습니다, 그때. 머리도 기르고. 죄송합니다. 상상하게 해서 불쾌감을 드렸다면.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2882명일걸? 정확히? 그죠? 엄청 구독자가 많이 늘어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행태에 비해서. 꾸준하게 유튜브도 올리고, 영상도 업로드하고, 편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여기에 집중할 것이지.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논문도 써야 되고.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발전된 탐정 방송을 위해서. 김원 TV가 재밌지는 않잖아요. 약간 정말 미스테리어스하게, 일단 잘생겼고. 근데 김원 TV보다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가 재밌죠? 뭐 재밌지는 않은데. 영상 뭐 분석하고 할 때 보면, 사건 분석할 때 보면, 좀 인상도 별로, 아저씨 인상이고. 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분석을 하면은요,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요. 자살도 그렇고, 뭐 살인도 그렇고 다. 그래서, 어, 노란 딱지가 붙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뭐 수익 창출 때문에 탐정 방송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레인, 탐정님 기다렸죠용, 물결. 물결이 중요하거든. 탐정님 분석 듣다. 잠들었는데 불면 왔음. 김원TV는 범인을 지목해주지 않아요. 범인을 지목하면 안 돼요, 사실. 나 협박 전화 받는다니까, 진짜. 제가 이 영상 중에,
삭제한 영상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은 진짜 범인이다. 그래서 그 관할 미제사건팀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건너건너서 아는 친구거든요, 형사가. 그랬더니 그 사람 나한테 만나자고 막 협박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날까 하니까 나보고 만나지 말래. 혹시 여기 경찰관 있습니까? 여기 실시간 하면 경찰관 꼭 들어오던데.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포돌이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셨던 분 있어요. 현지 경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담당 경찰관이 나한테 만나지 말래. 위험할 것 같다고. 위조 사건 담당 경찰이. 그래서 참 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알았다고. 레인님 감사합니다. 예, 분석 듣다가 잠들었는데 불면증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다렸죠, 용. 뭐 이런 것도. 탐정님은 소신껏 자기 생각, 자기 추리하시는 게 매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리즈님. 열혈 팬입니다.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김원 TV보다 사건 분석이 훨씬 진중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든다고요. 감사합니다. 뭐 BGM을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얘기하니까 대신 이제 논리적으로는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그냥 나는 이 방송 처음에 작년에 시작하고 뇌피셜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뇌피셜이. 근데 뇌피셜이 왜 뇌는 이해가 되는데 피셜은 뭐야? 뇌피셜이 왜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며. 탐정님 귀여워. 아, 참 진짜. 우리 아들 들어와 있는데 8살짜리. 들었냐 아들아? 아빠 기억된다. 감사합니다 레이님. 이소연님 감사합니다. 이거 봐 16명 들어왔잖아.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자, 제가 한 달 동안 미제 사건도 못 올리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논문 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중인 사건들도 지금 뭐 2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까 살 빠졌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지? 여성분 팬들이 많으시네요. 저와 같은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차드 리 오피셜? 뇌 플러스 오피셜이라고? 오피셜에는 공식적인이란 뜻 아니에요? 형용사로? 아, 공식적인데 자기 뇌가 들어가서 그런 거다. 뇌생남. 감사합니다. 젊어져서 오신 듯. 그래요? 미치겠네, 기분 좋아서. 아니, 뭐 외국은 오래 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며칠 나가 있었어요, 며칠.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이소연님, 인사하고 나니 핸드폰이 버퍼링이 걸려서 짐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짐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사하시는 중 아니죠? 제가 우리 김원 씨보다는 안 잘생겼지만 말빨은 제가 좀 한 말빨 합니다. 옛날부터. 핸드폰을 바꾸세요.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갤럭시 S9하고 아이폰 10 2개 씁니다. 비밀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상 보면 사투리 엄청 쓰더만. 진짜로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청 쓰더라고요. 촌스럽게. 근데 뭐 결혼도 했고, 뭐 애도 셋이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꾸미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겁나 쓰거든요. 뭐 김원 씨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김원 씨는 결혼 안 했으니까. 예. 김원은 김상중이고, 탐정님은 표창원 이수정입니다. 김원은 김상중이고, 나 김상중이 더 좋은데? 맞아요. 그 이수정 교수님은 정말 표정이, 그쵸? 정말 그 살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을 겪어본 듯한 표정을 짓잖아요. 딱 굳어서 얼굴이. 표창원 의원님은 눈빛 자체가 굉장히 매섭죠. 디바 제시카. 디바 제시카. 알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디바 제시카가 뭔지, 김원 TV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탐정제를 도입을 해 탐정 알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회사는 거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탐정회사가 되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탐정이 추리 잘해요. 사건 추리는 탐정이죠. 감사합니다. 더 많이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본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본 보고 읽다 보면, 대본 보고 읽다 보면 그 읽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대본을 안 보고 그냥 나와 있는 거 인터넷에 나와 쭉 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그분이 한 번씩 오시니까 그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필. 감사드립니다. 네, 뭐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서. 네, 뭐 적절하게 이제, 뭐, 다른 건 안 궁금하고, 나이하고 성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뭐, 현직 경찰분 계시면 또 반가 한번 해주시고. 제가 경찰들을 많이 알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길동에서 모텔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만진님 아니에요? 맞죠? 맞는 것 같은데? 41세, 80년생. 맞잖아요. 전직 경찰. 반갑습니다. 우리 탐맨 민간조사 아카데미 제2기 들어오실 분이에요. 제가 홍보를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2월 8일로 일단 아카데미 개강 날짜는 잡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룹 과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간조사 제가 탐정학원도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1기 때 18분을 배출을 했고 이번에 2기 또 2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거기 이제 현직 경찰관도 오시고 우리 김필님은 얘기 괜히 했나? 길동에서 모텔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하시는지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해요. 프라이버시니까 또. 오늘 뭐 안 바쁘십니까? 우리 만지님. 하여튼 이번에 탐맨 이기는 가족적인 완전 과외로 하겠습니다. 과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대실 꽉 차서 지금 진짜 아니 일요일 낮에도 대실이 꽉 차요? 일요일이니까 찬다고? 아니 근데 대실은 부부랑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사투리 썼네. 부부랑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기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정인선님이 일기예요. 김필님, 우리 정인성님이 조인성보다 더 잘생겼어 얼굴이. 우리 고향 후배들하고 말투 들어보면 그죠? 근데 우리 김필님이 이제 뭐 전직 얘기해도 돼요? 아까 이미 했는데 부부도 오고 남남도 오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얘기해도 된다고? 우리 김필님이 지금 그 길동 있잖아요. 천호동. 거기서 모텔을 운영하는데 돈을 다 쓸어 담더라고. 근데 이분이 전직 경찰이에요. 이제 방송 보시고 민간조사 아카데미 등록을 이번에 하셨고 만날 겁니다. 우리 정인성님은 일기. 네. 사이펜 살인마 뭐야? 사이펜 살인마? 몽타주는 있지만 범인을 못 잡았어요. 탐정제 법제화 강력하게 원합니다. 대실 느낌표 키읔키읔. 느낌표 두 개하고 키읔키읔 두 개의 의미가 뭐예요? 정수진님? 뭐 그냥 웃기다는 거예요? 느낌표를 꼭 두 개까지 하고 점도 하나 있네. 부부도 있고 남남도 있다고. 아니 근데 부부인지 남남인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있고 남남도 있다라는 거는? 그건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아니 대실에 오는 사람이 우리 김필님 지금 모텔 운영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대실 꽉 찼디야. 남남은 뭐요? 남자면, 남자? 남자는 거의 남남이겠지. 일요일 날 낮에 엘베 앞에 여자 있다, 불륜. 엘베 앞에 여자 있다, 불륜. 남자. 진짜, 이건 넘어간다, 진짜, 남자들끼리. 물론 이제 뭐 퀴어 축제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뭐, 남자 뭐 할 수 있죠. 뭐, 자기 어떤 성 가치관이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싫어요, 옆에 남자는. 우리 아들 빼고는 다 싫어요, 남자는. 장기 매매 영상 봤는데 무서워요. 평범한 일상님, 감사합니다. 무섭죠. 이소연님, 부부? 카운터 떳떳하게 있다, 부부. 남남 5천 원 더 받아요. 남자끼리 가면 5천 원 더 받아요? 진짜? 진짜로? 아, 야, 진짜 리얼하다. 시트에. 야, 우리 아들, 딸 있으면 나가라, 빨리. 이거 보지 말고. 와, 대박이다. 네, 장기 매매 일어납니다. 제가 안산에서 어디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는데, 어, 이 인육 페스티벌, 실제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는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제가. 장기 밀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이소연님, 또 여성분 누가 계셨지? 하여튼 여성분들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안전한 나라인 거예요, 진짜로. 외국은 안 그러잖아요. 밤 되면 안 돌아다녀요. 총을 갖고 다니든가, 저처럼. 가스총. 가스총은 허가 맞고 사는 겁니다. 불법 무기가 아니에요. 여기 총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요거. 이거 가스총이에요, 이거. 가스총입니다. 위험한 데 들어갈 때는 갖고 들어갑니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안 가져갔죠. 담배만 가져갔습니다. 야, 시트에 응가 묻을까봐 5천 원씩 더 받는다. 진짜. 근데 그냥 출장 왔을 수도 있잖아요. 남자는 둘이.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죠. 밤에는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여튼 해 지기 전에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 김필님은 전직 경찰관이니까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민간조사원은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탐정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이 사람이 탐정처럼 보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 장기 매매 계속 수사 중이세요? 저는 경찰이 아니니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거죠. 대신 조사 중이죠. 조사. 비슷한 얘기인가? 어쨌든 이제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뭐 그렇긴 한데, 탐정은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걸 조사할 수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부분은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하지만, 의뢰인이 의뢰한 부분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것도, 수배 걸린 애거든요. 수배? 인터폴에 걸린 애인데, 사기.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죠. 또 오래됐어요. 도망간 지. 인터폴에도 걸려있고.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이 모든 피해자들을 꼼꼼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필님이 이제 전직 경찰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경찰 가족이었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팀장이나 뭐 서장 이렇게 관련된 그런 지휘 라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찰은. 근데 탐정은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사업이니까 내가 최종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최종 의사결정자가 되는 거니까 저 새끼 털어야겠다 그럼 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턴다는 거는 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 뭐 장기 밀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실종자 찾기
이게 미제 사건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의사결정이 빠른 거지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보내면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하기를 바라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근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스러운 학생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 뭔가 부족한 거야. 우리 애가 영어를 좀 1등 했으면 좋겠고 수학을 1등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디를 보내요?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되면 어, 사설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내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죠. 탐정 법제화가 되기까지 경찰 특채로 가셨으면 경감 특채 그렇게 들어 보여요? 우리 최근에 일어난 장기 매매 사건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머리 스타일 기억.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비슷하게 둘이 잘랐어요. 요즘 모텔은 휴식 장소로도 많이 쓰이는 곳이죠. 휴식 장소로 쓰이죠. 모텔은 원래 집을 대신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쵸? 근데 휴식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갔다 와서 휴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자세한 거 우리 김필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이제 우리 상담하러 우리 김필님, 우리 민간조사 아카데미 때문에 갔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저는 모텔을 진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잠깐 앉았죠, 우리 김필님 옆에. 근데 손님 무지하게 들어오더만. 잠시 라디오 모드로 좀 할게요. 할 일 좀 하면서. 라디오 모드는 뭐예요? 소리를 줄이면 라디오 모드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 야, 일요일 낮에 모텔 대실이 다 차면 진짜. 근데 부부들도 가는 경우 있던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부부끼리 가시던데. 그 도대체 이해를 좋은 집 놔두고 왜 뭔가 좀 새로움이 필요한가? 하여튼 재밌습니다. 표정 납치가 일어나나요? 표정 납치가 일어납니다. 애들이 있어서. 아들 나갔나? 이제 탐정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은 다 있지만 그래서 뭐 탐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제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적출, 장기 매매, 밀매 뭐 이런 관련된 증거를 수집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증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경찰에 제보를 하겠죠, 제가.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탐정이 하는 일은 사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조사. 기자들을 처하고 비슷해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 내서 하면 되죠. 자기 사업이니까. 물론 이제 공익적인 건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죠. 사명감으로. 그런데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 뭐 김구 선생님처럼 예, 진짜로 애국하는 거잖아요. 애국. 대한민국 실종자가 경찰청 우리 그 과장님 얼마 전에 이제 과장님한테 모 경찰서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3만 몇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하던데 경찰청 추산 한 해 실종자가 3만 명, 3만 몇천 명 그렇대요.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8만 명으로 잡고 제 생각에는 뭐 보통 한 3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만 명에서 5만 명. 손님 오시면 고개를 팍 돌려주는 센스. 아니 내가 너무 무한하더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필님 모텔 거기 옆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계속 와요. 이제
남녀노소로도만 20대부터 50대까지. 근데 이제 딱 그쪽으로 딱 들여보는데 제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고개를 돌린 건 아니고요.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장기 매매 당할까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평범한 일상님 남성분인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님의 인생은 평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매매 절대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이제 똑같은 차 그 넘버를 항상 좀 보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그럴까 봐 습관적으로 뒤를 한 번씩 돌아봐요. 그리고 넘버도 습관적으로 봅니다.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되죠. 누가 따라오는 차가 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기록을 추적을 한다고 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했고.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장기 적출 관련돼서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사형수들 데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걔네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신장 이식 우리나라 실제로 하잖아요. 뭐 신우신염, 뭐 신장 관련된 질병 있는 사람들이 이 신장은 점점 좀 작아진다고 하던데, 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면 투석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신장 이식 하잖아요. 실제로 가족이 이식해주기도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뭐 혈액형이 틀린 경우도 성공률이 낮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 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장이 가장 많이 수요가 많죠. 이거를 진짜 저도 다 오픈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찝찝하거든요, 저도. 잘못된 소문인지 진실인지 영화에서 나왔던 조선족 조직분들 장기 매매는 진짜인가요? 집안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은 형체라도 없지. 귀신은 혼만 있잖아요. 혼만. 근데 사람은 육도 있고 혼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 귀신은 혼만 있으니까 우리 혼만 홀리는데 사람은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서운 게 아니고 밤에 이렇게 막 활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밤에는 다 위험하다고 해요. 소매치기도 많고 당연히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낮에도. 조선족들이 이제 중국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피가 같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장기 매매에 관여를 합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청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부. 옛날에는 조선족들이 이 청부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해요.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는 그래요. 그리고 대림동이나 뭐 원곡동이나 요즘에는 뭐 신림동이나 이런 뭐 영등포나 이런 데도 뭐 중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중국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세계 전 지역을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말고 중국어를 꼭 해놓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동남아시아 갔다 왔을 때도 중국말을 못하니까 불편해요. 영어는 걔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저는 영어를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많이 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고 정보 관련된 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족들이 실제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대림동이나 뭐 영등포나 이런 데 되게 조용해요. 우리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한때 그런 거고 대림동 한번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무섭지도 않고. 근데 이제 청부 얘기를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한족들이에요. 한족들. 중국 한족들이. 짧은 체류를 가지고.
근데 이제 청부나 이런 아까 표적 조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청부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킬러가 와서 한 방에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을 조사를 합니다. 추적을.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실제로 하는 건 한쪽 애들이 들어와서 2주, 한 달 길면 이렇게 스테이 하다가 사고 딱 치고 들어갑니다. 조선족은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무섭죠? 조선 후기 범죄 저지르고 동북 삼성으로 도망간 인간들의 후손이 대부분. 근데 이것도 참 다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우리 남한 있고 북한 있고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죠. 다른 민족들은 이미 중국 안에 다 흡수가 됐는데 한족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나라를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있고, 그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리고 그 센 느낌의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 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의 어떤 그런 이 화를 이루는 다른 민족들을 규합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배워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좋진 않은데 조선족이니까 뭐 북한이니까 누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배척해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좀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는 그런 가치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매매 납치되면 이분은 여기 완전히 꽂혔네. 평범한 일상. 장기 매매 납치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렇겠죠? 바로 죽죠.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웃지? 그러니까 한 번씩 뒤돌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뒤돌아보시고. 익숙한 차가 자꾸 오는지. 뭐 항상 이제 뭐 조심을 해야죠. 장기 매매 영상. 장기 매매 영상 보고 나서 찝찝하다고요? 제 영상? 제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 아, 이거 보고 또 어떤 분 전화하셨던데? 여성분이 저한테.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죠. 오 사나이. 아, 미제 사건 분석은 안 하시나요? 미제 사건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번 달 한 달 동안 제가 엄청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범인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난파 간첩일까요? 건달들이 한 거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50 이거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51대 49를 말씀드리는데 그 옛날에 넘버 3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한석규가 51은 100이고 49면 0이지 뭐. 근데 51이 또 49가 되기도 쉽잖아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난파 간첩이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51인 거고, 뭐 어떤 뭐 치장에 의해서 뭐 그런 건 49인 거고. 근데 어쨌든 49가 아니고 51을 선택했으니까, 어쨌든 범인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있을 거로 보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장기 매매 납치 당해서 당하는 게 맞나요? 직접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맞나요? 네? 직접 하는 사람? 뭐 많겠습니까? 평범한 일상님, 평범하시잖아요.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 30대 분이신가요? 평범한 일상님.
근데 너무 꽂히지 마세요, 거기에. 뭐, 힘들죠. 살기. 수입은 어떠시나요? 장기 밀매하는 애들? 아, 저요? 제 수입이요? 잘 법니다. 지출도 많고. 이동준님은 정신건강 지키는데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죠. 그쵸? 간접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내가 은행원이야. 구독하고 갈게요. 구독하고 가시게요? 구독을 안 하셨었어요? 그 장기 매매 영상 보시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원이면 아침에 이제 양복 딱 입고 아빠 출근할게 그러고서 갔다 올 때 이제 고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들을 만나고.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아빠 학교 출근할게 그러고 갔다 오면 학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뭐 고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간조사 관련된 사람들은 이상한 새끼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이상한 애들, 뭐 잘못하는 애들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 떼먹고 막 사기치고 외국 도망가 있고 아니면 막 하여튼 막 응? 우리 김필님처럼 이제 모텔하시는 뭐 지집 드나들듯이 맨날 응? 바람 피러 다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그런 거잖아요. 강간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증거가 있는데 안 했다가 또 변호사 사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그럼 이쪽에서는 또 예? 경찰이 다 못해주니까 우리가 탐문하러 다니고 옆에 CCTV 블랙박스 이런 거 다 쑤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잡으려고 경찰이 다 꼼꼼하게 해주지는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외 선생님처럼 우리는 형사 재판 증거 사실 확인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제 이상한 놈들만 자꾸 보니까 쟤 왜 저러고 살까? 너 그렇게 살고 싶냐? 뭐 이러다가 어 그런 애들을 한 달에 몇 명씩 보니까 그 다음 달에도 보고 그 다음 해에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적인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어 의뢰인들이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울고 막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전이가 되잖아 우리가 전이.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겠다 이 사람. 이 사람 되게 힘들겠다라고 하다 보면 저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막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필님처럼 전직 경찰이나 이렇게 경찰관 생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아빠 학교 갔다 올게 뭐 이런 이제 좀 좋은 사람들 뭐. 학교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학생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강력계 형사야 그럼 아빠 출근할게 그러고 딱 갔는데 막 잘못하고 끌려온 애들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사하면은 뭐 저는 경찰 생활 안 해봤지만 조사하면 지가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글 올리신 것 같은데 무슨 범인 DNA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올리셨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그런 기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멀쩡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좀 둔감한 거지,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조심해야 할 사람, 소고기 사주는 사람. 맞아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딱 했다가 아님 말고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아요. 정말 치밀하게 접근을 해요. 정말 치밀하게. 탐정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도 하거든요. 위장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는데 사기를 치려면 이제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는 돈이 많은 사람과 되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남, 동생, 와이프,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믿고 의지하는 상사, 이 주변인한테 접근을 해요. 사기치는 방법. 이것도 써먹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거 계속 보고 다녀도 실생활에 사용 안 하잖아요. 몇십억 막 사기치고 한 2, 3년 들어갔다 나와서 현금 다 짱 박아놓고 그러면 잡긴 잡는데 회수를 못하니까 걔네들이 한 2년 살다 와야지. 그러고서 한 50억 사기치고 들어가면 걔네들 갔다 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사기 공화국이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형량이 세지가 못한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그 돈이 많은 타켓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되게 친한 가족이나 인척이나 일 사람하고 일단 친해져요, 사기꾼이. 그리고 밥도 사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소고기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만들겠죠, 이야기를. 예를 들면 거래처로 들어간다든지 뭐 골프 피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나는 뭐 어떤 것든 많이 만들어냈겠지. 예를 들면 네가 하여튼 내 첫사랑이랑 닮았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정보를 흘리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실제 사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상속 땅이 발견됐어. 그리고 제3의 가공의 인물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한 뭐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 그것만 하면 내가 받을 돈이 50억이야. 그것만 등기만 치면 돼. 뭐 그런 작전을 핀단 말이에요, 거액의 사기를 치는 애들은.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좀 맹신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전을 짜는 거죠. 치밀하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소고기 사주는 사람,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보면 사설 탐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설 탐정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탐정은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그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면은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너는 왜 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멀리 보는 거죠. 멀리. 이렇게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탐정들도 많이 필요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국선 변호사처럼 국선 탐정도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 논문에도 썼어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완전 범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정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고, 탐정은 조사 활동을 하긴 하지만 공권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렇게 조사를 해주세요. 그럼 조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배자를 찾아내면 저는 동시에 의뢰인과 경찰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는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찾아냈는데 될까요? 아니면 지금 오실래요? 그럼 이제 채권 채무 관련된 사기 관련된 의뢰인들은 대부분 현장에 옵니다. 와서 하여튼 그 안에서 각서를 받든지 뭔가 좀 면담을 하고 경찰에 넘길 건 또 다 넘겨요. 그게 탐정의 차이점입니다. 경찰과의 차이점. 자, 완전 범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완전 범죄는 없다. 너는 무조건 잡힌다. 나쁜 놈 한 놈은 지옥으로 간다. 그게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미제 사건이 그걸 반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거는 범죄자는 무조건 잡히고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탁 드러나는 사건이긴 한데 내가 뭐 수억이나 수십억을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쳤어. 그러면 에이 살인 사건보다는 그래도 그건 살인 사건처럼 강력 사건은 아니잖아. 그냥 민사 사건이잖아. 뭐 그냥 돈 떼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돈 떼인 사람들, 뭐 사기당해서 몇 억, 수십억을 피해본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의 심정은 안 겪어본 사람은 또 몰라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진짜 이 돈으로 사기치는 놈들은 진짜 강력범죄 준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또 돈을 벌어야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사기친다라는 건 사람 목숨 가지고 사기치는 거랑 비슷한 논리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는 있죠. 당연히. 그 확률을 0.0000%로 낮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뿐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설 탐정 법제화돼서 검새 놈들 비리 좀 털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권한이 많이 축소됐죠. 기업, 지능, 무슨 지능범죄팀, 뭐 이렇게 특화돼가지고 검사들이 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많이 갖고 왔잖아요. 경찰의 권력이 좀 많이 비대해질 것 같은데. 이동준님, 공무원이신가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실례지만? 검새 놈들 꼴배기가 싫어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체이긴 하지만 검사 1인이 수사기관이에요. 형사소송법은. 일본 게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검사 한 명이, 평검사 한 명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아예 그냥 딱 정해놨어요.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수사기관이에요. 권력기관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검사는 수사의 개시자, 수사의 종결자라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사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개시자, 수사의 종결자가 검사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형사들이 뭐 우리 사촌 형님도 경찰이 2명이나 있었고 경찰 가족인데 좀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똥을 좀 참아가면서 개고생해가지고 잡아다가 딱 했어. 근데 풀어줘. 그럼 풀어줘야 된다니까 검사가. 그럼 해. 그러면 이제 해야 돼. 그 수사의 개시자라니까 검사가. 그 다음 수사의 종결자도 마찬가지. 수사하다가 가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압박하고 그러는 거. 담당 검사가 전화해서. 야, 그냥 수사 종결해. 그럼 종결해야 돼.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이번에 되면서 중요한 거는 수사 종결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혐의 처분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좀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의 어떤 두 개의 수사기관으로 분리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검경 수사권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탐정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수처라는 거는 고위공직자,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처를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경찰이 나눠갖고 두 가지가 지금 된 거거든요. 공수처, 그 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 요게 된 다음에는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탐정제도가. 그래서 탐정제도는 이게 앞에가 두 개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주변 분들한테도. 근데 지금은 좀 훨씬 좀 빨리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 검경 수사권이 이게 아마 내년에 그래도 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1년 이상. 그러면은 이제 탐정, 우리나라 국내 OECD 36개국에 다 있는 탐정이 우리나라에 이제 법제화가 되는 기간을 제가 작년에 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한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한 3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퇴직경찰관들부터 해서 뭐 군수사관, 뭐 우리 군의 뭐 헌병대, 헌병 출신들, 뭐 법무사나 행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탐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내가 뭔가 피해를 한번 받던 경험이 있는 분들, 내가 한번 사기를 당해봤어. 뭐 이런 분들이 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탐정을 막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막 탐정을 해야지. 탐정 사무실도 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그 법률방송이라는 데 이제 출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부는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외국은 탐정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 탐정제가 법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자리를 잡아놓으면 야,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탐정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시국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죠. 대신 현행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탐정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 넘치는 수요를 기존의 흥신소가 계속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흥신소가 다 불법적으로 하진 않나요. 흥신소가 다 막 무슨 조폭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탐정이 뭐고 흥신소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불분명한, 아직 이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 영상 찾아보시면 탐정은 민사, 형사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그 중에 민사, 특히 그 중에 배우자 외도 이 부분만 우리나라는 크게 형성이 좀 돼 있다. 근데 사실은 뭐 기업 조사나 보험 사기, 뭐 실종자 찾기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흥신소의 부작용 때문에 이걸 개념을 좀 다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논문에도 쓰고. 그렇죠. 법문 쪼가리 외우고 이해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 그들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경수사권 독립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미국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 흥신소는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그러니까 흥신소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만 내면 할 수 있죠.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돈놀이,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땅에다 묻어버리고 얼굴만 대놓고 안 갚으면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업법 관련된 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자를 이장 받지 마라. 그다음 밤 9시 이후에는 채권 추심하지 마라. 그다음 폭력 쓰면은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법령이 제정이 되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탐정제가 도입이 돼야 이게 관리 감독이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 그렇죠. 지금도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흥신소법 이런 게 없다고요. 흥신소법 위반. 이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뭐 협박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혼나는 거죠. 근데 이제 탐정이 제정이 되면 탐정법이 딱 대부업법처럼 탐정법이 제정이 되면 막 전과가 되게 많은 기존에 흥신소 활동하는 사람들 걸러내고 막 그런 전적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탐정제를 도입하자는 목적은 뭐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도입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탐정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은밀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탐정한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달라. 그럼 조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그런데 B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탐정 업무 자체는 조용히 해주길 원하거든요. 조용히 해주길 의뢰인이. 대상자도 그거를 캐치를 못하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조사해주길 원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그리고 대상자한테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친의를 배신하고 대상자한테
얘가 너 조사 의뢰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잡았는데 네가 나한테 1억 주면 이거 다 파기할게. 이렇게 걔한테 딜을 하고 이지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성일 때는 거의 심신미약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용히 의뢰하다 보면은 역으로 의뢰인을 협박을 한다든지, 무슨 막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거를 다 오픈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야. 이 의뢰인이. 기존에 이제 흥신소 심부름센터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는 이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탐정제를 도입하라는 건 퇴직 경찰의 일자리 창출, OECD 35개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이걸로 접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막는 거야. 그럼 사생활 침해다 뭐다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상성돼 있는 이러한 시장, 위험한 시장, 어디까지 썩어 있을지 모르는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이상한 애들 다 걸러내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면, 관리 감독을 하면 의뢰인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피해를 받으면 국가에다 민원을 넣는 거야, 민원. 이 탐정업체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이 탐정업체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일본 탐정제가 2006년도에 일본 탐정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고 2006년 참의원 다 통과하고 2007년 1월부터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기존의 실태 조사 전부 다 하고 필터링 할 사람들 다 필터링하고 관리 감독 법제화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신고 관리제로 가는 거예요. 일본식이. 저는 논문에 그렇게 썼어요.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호주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탐정제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리 부동산을 하려면은 옛날에는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냥 중개해줬잖아요. 담배값 받고 밥값 받고 막걸리값 받고 뭐 더 받기도 하고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기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만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게 공인탐정제도예요. 공인탐정.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은 공인탐정제로 운영을 합니다. 국가공인 탐정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그런 사람에게 탐정의 자격을 줍니다. 그게 국가 자격 공인탐정제이고 지금까지 16년 이상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2005년인가? 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게 공인탐정 법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공인탐정 법안은 경찰 수사관 10년 이상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탐정을 허가해서 자격을 딴 사람 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까지 공인탐정 법안인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탐정 법제화에. 그래서 공인탐정 법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논문에다 씁니다. 그리고 관리제로 가자. 일본처럼. 그런 내용이 제 논문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리제로 가자. 라고 쓴 논문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탐정을 석사 전공한 사람의 논문도 국내 1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제가 또 들어가요. 동국대학교에.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2006년도에 법제화를 했거든요, 일본은. 한 13년 정도 떨어지죠, 지금. 공인탐정제로 도입이 되면 오히려 흥신소 시장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대법법이 정립이 됐지만 지금도 일수놀이 하는 애들은 연 수백 프로의 이자를 받고 부지불식 그 암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포폰 쓰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탐정제는 필요하죠. 경찰, 검찰은 어차피 봉사가 아니라 봉급받고 업무하는 의무라서 개개인의 그렇게 친절하지도 열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 선생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 공공제라는 건 공공 서비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은
경찰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관련된 법을 보시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고 대부분 이제 형법에 준해서 업무를 하죠. 형법이라는 건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인 거죠. 도둑질한 놈, 살인한 놈, 사기친 놈, 형법에 나와 있는 법. 형법 241조가 간통죄였는데 없어졌으니까 경찰 출동이 안 한단 말이야.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경찰이 신고를 못 한다고. 형법 241조 2년 이하의 징역 간통죄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경찰은 대부분 형법에 준해서 하니까 도둑놈, 강도, 강간 이런 애들을 경찰이 잡아다가 옛날에 이제 검사한테 송치했죠. 그리고 이제 잘못했으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보고 땅땅땅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얘가 억울하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랑 변호사랑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게 형법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이 하는 업무는 국가와 개인 간의 형법의 문제를 일으키는 놈을 잡아들이는 거거든. 근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변호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검사와 형사가 있지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도 증거가 필요하니까 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은 대부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탐정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가 되면 사실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결국은 탐정 얘기로 빠졌어요. 그죠? 사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탐정 활동을 하면 그거 민간조사가 뭐 흥신소가 탐정이고 뭐 이렇게 당연히 오해를 받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개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찰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경찰들도 많아요. 정말 적성에 맞으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온 환경은 이런 게 있어요. 튀지 마. 튀지 마. 중간만 가. 1등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자랐어요. 경찰한테, 가족한테. 근데 탐정은 회사잖아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과 공무원의 차이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뢰성의 완성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인기 있잖아요. 그죠? 잼 나서 듣다 대실 오버 부킹남 뭐야? 대실 오버 부킹남. 대실이 오버됐다고? 대실 꽉 찼다면서요, 아까. 네. 부킹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 어느 분야든지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항상 공부를 평생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뢰성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가장 좀 흥미로운 뭐 백그라운드 음악도 참 좋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게 합쳐졌죠. 그것이 알고 싶다. PD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탐정의 업무랑 기자의 업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듣다가 톡 확인 안 해서 예약 넘쳤어요. 아, 그 여기어때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건 핸드폰으로 확인 들어오나 보죠? 이제 업무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아, 근데 진짜 바쁘시더라고. 하여튼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정도의 방송을 만들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와야 되고 기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나 이런 사람 뭐 협박당하고 그러는 거 가끔 나오던데 그죠? 뭐 욕하고 그러더만 가서 인터뷰 막 취재 요청하려고 하니까 막 욕하고 야 땡땡아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자 종군 기자 들어보셨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취재하는 사람들 목숨 내놓고 기자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탐정의 업무랑 기자의 업무랑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기자들이 몰카 들고 가가지고 찍죠. 사회 부조리를 촬영하죠. 그리고 그 조사, 사실 확인 조사하고 영상 찍은 걸 어떻게 합니까? 까발리죠, 그냥 확 까발리잖아요. 국민들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기자는. 그런데 탐정은 그거 사실 확인 조사하고 체증하고 촬영하고 이거는 기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탐정은 그렇게 한 이 내용을 의뢰인한테 줘요. 의뢰인한테 주고 이걸 진짜 다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자도 심지어는 보호해야 되니까 주고 다 파기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다 지워요. USB도 다 박살내서 버립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제가 해결하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에다가 막 얘기하면 엄청날 거예요. 별의별 재밌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죠. 책도 많이 냈는데, 아니, 책도 지금 많이 썼는데, 발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지역이나 뭐 사건 이런 거를 좀 디스토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보면 자기 사건인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오픈하지 못해요. 경찰 수사를 기반으로 연출이 되는 건데, 너무 경찰이 무능력하게 보여줘서 아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소고발 사건도 뭐 수만 건이고, 만약에 내가 경찰이면은 되게 승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라는 게 집합명사잖아요. 집합명사. 보통 명사, 뭐 추상 명사, 여러 명사들이 집합명사로 쓰이잖아요. 경찰, 군인, 시민, 국민. 이러면 경찰.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어. 경찰이 뭐 잘못했어. 그럼 경찰이 그랬다고 전체가 다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그냥 진짜 한 대를 탄 거지.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A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문제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A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안 되는데. 어디 경찰서 누가 모 경찰관이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찰이, 헤드라인 뉴스에 보면 경찰이 음주운전을 이러잖아요. 그건 자극적인 거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아는 분도 거의 뭐 주말도 없어요. 12시 1시까지 일해요.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냥 싸잡아서 경찰, 이 사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찰. 그게 전체 경찰이 되는 거지. 경찰은 검찰보다 100배 낫죠. 건방진 검사님들이 제일 문제죠. 검사님 안 들어가 계실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관련된 졸업을 하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탐정은 법제화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도 없고 지금 자격증, 민간 자격증 나와 있는 건 민간 자격증일 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인탐정제로 간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인탐정 시험을 봐야 되고 일본처럼 신고제로 간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은 지금 뭐 글쎄요 관련된 또 제 주변에 관련된 분들 뭐 말을 좀 함부로 못 하겠네요. 뭐 인맥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거는 좋겠죠. 민간 자격증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탐정 분야는 일단 이게 법제화가 되면 엄청난 탐정 회사, 탐정들이 출사표를 던질 겁니다. 경찰 수사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럼 그때는 정말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미리 좀 프리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겠다. 자동차를 현대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삼성은 나중에 만들려니까 안 되잖아, 잘. 엄청난 시장이다. 그리고 실종자가 생기고 가출자가 생겼는데 탐정이 있다면 탐정이 100% 의뢰를 합니다. 근데 탐정 자체가 없으니까 경찰에다 신고하고 경찰이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찾든가. 근데 우리나라에 탐정이 도입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 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사건이 거의 뭐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조사 시장은 이제 배우자 외에도 민사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도 거의 민사만 관여를 해요. 일본 말은 단떼라고 하는데 일본 탐정하고 일본 경찰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관리 감독을 주기적으로 얘들을 이제 검열을 하고 경찰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경찰이나 미국 탐정, 외국 탐정들은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거의 형사 사건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배자 찾는 거, 수배자 찾아내는 거. 뭐 그런데 그 일의 시발점은 채권 채무, 특가법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수배 내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후원금 넣어주시는 분 가끔 계신데 그이 사건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한 달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사건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예. 우리 김필님 예약 들어오는 거 그거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요. 그 사람들도 지금 급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실. 그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어,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사건. 그 승무원이죠? 이거 제가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승무원 친구. 맞죠? 대학교 친구? 항공사. 같이 그 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다 했어요. 한 시간 늦게 오라고. 아, 그럼 안 되는데. 한 시간 늦게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급할 수도 있어요. 왜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사건. 아, 이런 것도 진짜 언론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그냥 친구를 살해한 걸로 나와야지. 굳이 경찰관 친구가 경찰이 친구한테 죽었다. 이거잖아. 자극적인 거잖아. 얼마나 이게 기가 빠지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이트는 괜찮아요? 공권력을 미국처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공권력을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쏴버리잖아, 그냥. 어디 경찰한테 대들어. 그 대림동 봐봐, 어? 조선족 두 명이 막 대들잖아, 경찰한테. 잡아 끌고. 그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사상은 약간 왼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권력이나 국가 법치 체계 이런 거는 오른쪽이에요. 저는 이제 정치 사상이.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 정보라든지 국정원도 막 이렇게 탈탈 털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국가 정보는 어쨌든 공권력은 좀 세워줘야 된다 강력하게. 그리고 외삼촌 같은데 그런 목소리 이용호 건 살인범 외삼촌 같죠? 근데 왜 계속 추적을 안 할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탐정이야. 내가 난 이 사건을 진짜로 한번 후벼 파야겠어.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탐정이 되셔서. 바빠서 못 하는 거지. 돈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하겠다 이거는. 그럼 하면 되죠. 이런 거죠. 그 앤스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들은 100년, 2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건 50년짜리 계획이다라고 하고 작정을 하고 진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나 나쁜 놈들 다 있고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0부터 시작했는데 2,88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건 어쨌든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윤희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정보들도 또 나오잖아요. 신정동 엽기 사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 두 개만 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범인이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범인이 맞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계속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좀 더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했던 사건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사건도, 이윤희 씨 실종 사건도 또 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와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정보들이 있다. 얘기를 듣고 싶다. 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